범람하는 거짓 정보와 가짜 뉴스. 공정한 경제를 말합니다. 깊이 있는 경제발전소 박연미의 경제탐사. 네, 0843님 환율 전망 이거는 저희가 새해에 좀 준비를 할게요. 환율 어떻게 될지. 9779님 전기차로 전환이 과연 진짜 친환경일까요? 해주셨어요. 폐 배터리 문제 이런 것들. 그래서 사실 완벽한 정책이나 완벽한 산업이 있다기보다는 계속 조금 더 지금보다 나은 방식을 찾아가는 게 우리가 가는 방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우리를 참 자랑스럽게 했던 엔터테인먼트 산업 결산해보려고 하는데요. 제 옆에 국내 최고의 평론가 김영대 평론가 나와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벌써 이틀밖에 안 남았네요. 그러니까요. 한 손으로 꼽을 수 있을 만큼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나라 올해 콘텐츠 시장만은 뭐 어디다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어요. 키워드로 한번 정리해보려고 하는데 1번 미나리 어땠습니까? 올해 단어 중 하나 스노비 씨. 윤여정 씨가 영국 아카데미에서 You people, 스노비시 people 생각나네요. 네, 콧대 높은 네.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라는 평가를 하면서 아주 윤여정 씨의 어떤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그 스피치 자체가 올해의 어떤 수상 소감이라고 할 만큼 뭐 가는 곳마다 화제를 뿌렸죠.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그런 말도 했잖아요. 우리가 모두 다 다른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는 서로 경쟁하지 않는다. 나는 메릴 스트립과 경쟁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면서 또 이런 그 신자유 시대의 어떤 그 무한 경쟁 사회에서 이제 작은 울림 같은 것들을 주기도 했었고, 아무튼 저는 뭐 미나리 자체의 흥행도 흥행이지만 어떤 이 한국적인 이야기들, 한국 사람들, 그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철학들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정말 훌륭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재밌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각인시켜줬다라는 점에서 윤여정 씨의 어떤 성공의 의미를 좀 짚고 싶어요. 그래요. 커리어가 있는 우리 중견 배우라고 하기에도 사실 그 표현은 부족합니다만 그렇죠. 윤여정 선생님이 보여준 그 품격이라는 게 품격이죠. 참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 오징어가 있네요. 깐부. 깐부. 우린 깐부인가요? 깐부예요. 당황했어. 깐부 스타일 ST. 자연스럽게 답변을 네. 했어야 되는데. 달고나라는 네. 말을 외국 사람들이 막 따라하고, 외국에서는 오징어 게임을 실제로 했죠. 많이 했죠. 네, 뭐 그러기도 했었고, 아무튼 이 뭐 넷플릭스가 예상하지 못했었던,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수많은 방송국과 프로덕션 뭐 제작자 측에서 거절을 했었던 이 시나리오가 결국엔 넷플릭스로 흘러 들어가면서 오징어 게임이라는 전례 없는 전 세계적인 흥행작을 낳았죠. 그리고 뭐 넷플릭스 사상 가장 큰 흥행작, 가장 많은 나라에서의 넘버원. 그래서 뭐 할로윈 시즌을 지나면서 오징어 게임 코스튬으로서 뭐 전 세계가 물들었었고, 지금도 사실은 오징어 게임의 열풍의 어떤 후폭풍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뭐 이를 시작으로 저는 이제 오징어 게임 자체의 성공도 물론 훌륭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이 뉴미디어 새로운 플랫폼의 어떤 효과, 그리고 그 안에서 저평가됐었던 K 콘텐츠들의 재평가라는 측면에서 이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오징어 게임 이후는 사실 어떠한 특정한 드라마의 개별적인 완성도보다도 한국이 만들어낸 드라마라는 거, 그리고 그런 다양성들을 사람들이 즐기기 시작했다라는 점에서 앞으로 후속작들의 사실은 히트도 기대되고 이미 히트작들이 등장하고 있죠. 고요의 바다도 지금 출시되자마자 굉장히 인기 끌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네. 마이네임도 그랬고, 그리고 DP도 있었고요. 지옥도 그랬었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담긴 어떤 공통된 서사나 정서 같은 것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 미국에서도 사실은 이 뭐 아포칼립틱한 이 미래 사회의 그런 어떤 종말론적인 세계관을 그린 것들이 많은데 왜 한국의 이런 콘텐츠들이 새삼 주목을 받느냐라고 하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미국이나 외국에서의 아포칼립틱한 미래는 미래를 다루고 있는데 한국은 그것의 현재를 다루고 있다. 이런 것도 어떤 뭐 새로운 어떤 K 콘텐츠의 장점, 방향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래요. 그래서 더 선연한 공포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사실 맞아요. 콘텐츠가 유행한다 이거는 반가운데 그 속에 담긴 정서가 현재에 대한 비관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고민해볼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오징어 게임이 포문을 연 이후에 한국 콘텐츠가 그냥 메이드 인 코리아니까 믿고 간다 이런 분위기도 생긴 것 그렇죠. 같더라고요. 이제 그 중에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거는 과연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 여기 뭐 경제 프로니까 어떤 이 경제적으로 돈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주도권을 가져가면서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 콘텐츠 사업에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겠느냐. 단순히 우리가 하청업체로 네. 넷플릭스의 합청업체로 남아있지 않을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하는 점을 이제 고민을 해봐야겠죠. OTT라는 파이프라인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기도 했지만 그 속에 담는 콘텐츠를 만드는 우리의 어떤 역할 이런 것들을 제대로 찾아가는 거 좀 필요할 것 같고 스트릿 우먼 파이터 이거 뭐 빼놓을 수 없잖아요. 헤이 마마 뭐 누구나 봤을 그 데이빗 게타 그분 게타, 네. 게타 그분은 한국에 그 좀 감사 표시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죽어가던 노래를 다시 살려드리지 않았습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그 현상이었죠. 이 CJ 뭐 엠넷 만든 회사조차도 예상하지 못했던 인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스트릿 댄스 걸스파이터라는 이제 스피노프까지 나오는 지경이 됐는데 이게 우리가 기존에 알지 못했던 스트릿 댄스, 힙합 댄스, 얼번 댄스라는 그 영역을 우리의 관심사로 끌어올렸다라는 거. 그리고 가수가 아닌 K-팝 산업을 움직이는 것이 단순히 가수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는 실력자들, 특히 댄서들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뭐 역사적인 프로그램이 아닐까 싶고요. 또 최근에 어떤 페미니즘이나 이런 열풍 가운데서 여성들의 그 힘있고 자신감 있고 당당하고 경쟁할 수 있는 여성들에 대한 관심을 또 불러일으켰다라는 의미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BTS는 올해도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거 참 자랑스럽게 해준 고마운 분들이에요. BTS로 끝나서 BTS로 끝나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코로나 와중에 모든 음반 산업이 침체기를 겪고 있음에도 BTS 혼자 빛났죠, 사실. 커리어 하이라고 뭐 최고의 기록을 모두 세웠습니다. 빌보드 차트에 뭐 4곡의 넘버원 곡을 냈고 그리고 그 전설적인 콜드플레이가 먼저 콜라보를 제안해서 같이 그 곡으로 다시 또 1위에 오르는 등의 기록을 세웠고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외국 가수의 아티스트 오브 더 이어 올해의 아티스트 상을 또 수상을 했고요. 그리고 그래미 시상식에서는 또 2년 연속 후보에 올라서 지금 수상도 가시권에 있죠. 네, 저는 좀 흥미롭게 본 게 우리가 소위 판을 사지 않는 시대로 접어든 지 꽤 오래됐는데 판이라고 하신 거 보니까 X세대가 확실합니다. X세대 그쵸. 그런 분들이 계셨다고 들었어요. 판이라는 것이 제법 많이 팔렸다면서요? 우리. 그렇습니다. 네. 이게 지금 누적 앨범 판매량입니다. 5,500만 장이라고 해요. 누가 그렇게 많이 팔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CD 시장이 저물어 갔다고 하고 실물 CD 음반을 사지 않는 시대인데 이게 작년에 비해서 1,000만 장 이상의 플러스 증가세가 있었다는 거고요. BTS가 사실 이번에 앨범을 내지 않았죠. 올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NCT라든지 세븐틴 같은 가수들이 100만 장 이상의 앨범을 계속 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이 CD를 음악을 듣기 위한 매체가 아니라 일종의 굿즈처럼 소비하는 한국 혹은 K-팝 팬들의 어떤 특징적인 소비 패턴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공연이나 팬미팅 이런 행사들이 취소되다 보니까 일종의 뭐 보복 소비라 그러죠. 네. 이것을 CD에 투자하는 음반에 투자하는 이런 소비 패턴으로 인해서 불황에 빠졌었던 CD 시장을 되살렸다. 뭐 이런 또 역설적인 하나의 효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이후에 음반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겠죠. 네, NCT 그럴 줄 알았고 스트레이키즈도 올해 참 잘했습니다.